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카피로 국성기공 테라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상 소개를 드리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두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되뇌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편은 저의 영상을 꾸준하게 순차적으로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하도 낙서를 설명드리면서 수생, 목생화, 화생, 토생금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상생 순환 구조가 우리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상생이지만 화와 금이 이렇게 상극은 이유는 반으로 또 갈렸을 때 위에는 표면의식, 밑에는 잠재의식의 영역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위에 머리, 밑에 단 내지는 가슴,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밑에는 목수로서 상생의 관계고, 그 다음에 위에는 화와 금으로서 상극의 관계죠. 다른 거는 다 상생이지만 이 화와 금은 상극으로서 이 상극을 상생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사고, 논리 이런 것들로 치우쳐 있다면 분별, 조절, 통제를 하고자 함으로써 부딪힘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 토를 개입을 시킴으로써 부드럽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수련을 하는 입장에서 힘을 빼세요, 긴장을 푸세요, 그런 것들을 겸손하세요, 하심을 하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자연적인 상생의 영역이니까 이 자연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논리와 사고로서 생활을 해 나가는 현실에 있어서 무능력해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인 토가 개입이 되어져서 목극토, 토국수, 상극으로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토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 없이 조절을 해서 지금 현실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진정한 금화 교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의 이 마음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없이 비판 없이 처음처럼 내려놓고 수용하며 믿음으로 인내한다 라는 7가지 견지할 태도란 얘기죠. 이것이 토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정착화, 고착화 되어지면 자신이 인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을 주의를 두는 것이 바로 체지, 체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의 마음이 지혜의 영역이고, 화의 마음은 예의의 영역, 목의 마음은 인의 영역, 금의 마음은 의의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수는 여기 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며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의 영역은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며 스스로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금의 마음은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수의 기운, 화의 기운, 금의 기운, 목의 기운이 강하면 강한 기운은 밖으로 표면의식으로 표출이 되지만 이 강한 거와 상대적인 것들은 속으로 잠재의식으로 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마음이 되어집니다. 이게 수의 속마음, 그 다음에 화의 속마음, 목의 속마음, 금의 속마음들이 됐다는 얘기죠. 서로 상극관계니까 서로 극을 받으면 이렇게 겉마음은 드러나지만 이 화의 마음은 겉으로, 이 화의 빨간 글씨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이 화의 속마음은 이런 수의 이런 그 내용들이 속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인이예지가 군자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마음이, 이런 것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치우치게 되면 번뇌, 갈등이 되어지고 질병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단에서 나오는 사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의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 즉 신심, 대신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7가지 견지할 태도가 이 포용력과 집기양단, 극단을 잡고 양쪽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아까 7가지 견지할 태도란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라고 그런 것들이 더 고착화되어지면 이런 대신심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각자가 품고 있는 신념의 차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은 쉽게 지어낼 수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차 통일, 즉 1차 통일은 아까 어머니와 같은 토가 1차 통일이었다면요, 2차 통일은 신념으로부터 해방된 신념이 2차 통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밸런스, 인리예지의 사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수 기능이 왕성하게 되면 지혜가 너무 많아도 교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 많으니까 이 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화가, 이 속마음이 여기에 수에 가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적이. 자, 그 다음에 이 화 기운이 강하다, 예의가 너무 많아도 우리 몸에는 이렇게 속마음으로서 이렇게 신적이, 신장에 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의 기능이 인자함이 너무 많아도 이런 속마음이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폐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폐적이.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이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는 어떤 속마음이 간적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언밸런스 되어지는 걸 다 남의 탓이요, 네 탓이요,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한다면 비적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을 엑스레이로 찍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눌러보면 응어리로 또는 호흡을 해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의 위치를 두드릴 때 아까 여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 마음이 이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 하체가 되겠죠. 하체 그 부분 있죠. 국성 기공도에 보시면 그 부분을 두드리면서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자각하겠습니다 라고 되뇌이면서 두드려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는 1차 경락, 2차 경락, 3차 경락이 있듯이 2차 경락이기 때문에 2번 되뇌일 동안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화를 두드려 준다. 화 위치는 왼쪽 상체가 되겠습니다. 상체. 이 화를 두드려 줄 때는 이 화도 2차 경락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겠습니다 라고 2번을 되뇌어 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두드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목의 위치는 좌측 하체 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차 경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은 여기죠. 속마음이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임을 자각하겠습니다 라고 3번을 되뇌일 동안에 이 목의 위치를 계속해서 두드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에도 4남매가 있다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자각하겠습니다 라고, 이거는 1차 경락이기 때문에 한번 되뇌이는 동안에 두드려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위에는 체형기공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체질기공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는 이 체질기공에서만 두드려 주세요 했지만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다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상하기공만 한번 보지요. 토,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은 내가 지어낸 것이고 내가 책임을 부인한 것임을 자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되뇌일 동안에 여기를 계속해서 두드려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 되겠죠. 내가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실패한 것임을 자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화는 2번 2차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자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생각이 안 날 때는 계속해서 생각이 날 동안 두드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되뇌일 동안에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토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쭉 여기에 기문 열기 그대로 두드려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꼭 이렇게 어렵게 해서 두드려 줘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전자키 또 도어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번을 정확하게 눌러야 열리듯이 정확하게 누르지 않으면 열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아무 곳에나 그냥 두드리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원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두드린다면 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귀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러한 그 국성기공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애워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리에 맞춰서 진실로 정성을 들여서 두드려 보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 지난번에도 가감승제를 얘기하면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눌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에 상극적인 분석적인 논리, 사고의 영역에서는 뭐 좋은 것은 더 취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더 배척하려고 하는데, 승제라고 하는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좋은 것은 곱하고 나쁜 것은 나누다 보면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